이번 강의는 제사장 공사계약 관리 개요입니다. 건설산업의 특성과 계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사계약 관리는 기획부터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 보수에 이르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을 포함합니다. 핵심은 품질, 비용, 그리고 공정의 최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원칙은 안전, 환경, 공정 경쟁, 그리고 Q-C-D 균형 확보에 있습니다. 관리 범위는 기획부터 설계, 입찰 및 계약, 시공, 준공, 그리고 유지 관리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를 아우릅니다. 주요 성과물로는 공사비 산정 체계 수립, 수행 방식 결정, 리스크 및 품질 관리 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산업의 이해입니다. 건설산업은 역할과 기능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등록 기준과 시장 구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업은 5종으로 나뉘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도급을 담당합니다.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업 등이 주요 업종이며 전체 공정을 아우르는 관리 역량이 필요합니다. 전문 건설업은 15종으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시공을 담당하며 각 공종별 전문적인 시공 기술을 보유합니다. 집안 조성, 실내 건축, 금속 창호, 철근 콘크리트 등이 주요 업종이며 세부 공정 중심의 기술적 전문성이 강조됩니다. 시장 구조 및 요건을 보면 발주자, 원도급, 하도급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며 등록 요건으로는 자본금, 기술 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역 개편으로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추세이며 직접 시공 의무 및 하도급 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일환으로 건설업력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첫째,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을 통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업역 간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둘째, 공종 중첩 완화 및 경쟁 촉진을 통해 유사 공종 간의 중첩된 업역을 완화하고 기술력 중심의 경쟁을 통해 시공 효율성을 높이며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합니다. 셋째, 자격 및 책임 명확화를 위해 상호 진출 시 해당 공사의 등록 기준인 기술자, 자본금, 장비 등을 충족해야 하며 직접 시공 원칙을 강화하여 공사 품질과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 생애주기, 즉 건설공사의 6단계 프로세스입니다. 건설공사는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인 생애주기를 거치며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명확한 목표와 산출물이 요구되며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첫째, 기획 단계에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발주 전략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설계 단계에서는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설계 부위, 기술 심해, 그리고 각종 인허가 취득이 진행됩니다. 셋째, 입찰 및 계약 단계에서는 입찰 공고, 현장 설명, 적격 심사 및 낙찰자 선정, 그리고 공사계약 체결이 포함됩니다. 넷째, 시공 단계에서는 착공, 공정관리, 품질, 안전, 환경관리, 그리고 기성 검사 및 대가 지급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준공 및 검사 단계는 준공 검사, 시설물 인계 인수, 정산 및 하자, 보증서 제출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및 유지 보수 단계에서는 시설물 운영, 정기 점검 및 안전 진단, 그리고 하자 보수 및 리모델링이 이루어집니다. 기획 단계 업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체계적인 공사 기획은 성공적인 공사 수행을 위한 필수 전제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리스크 식별까지 핵심 업무를 파악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예비 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타당성 조사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정밀 분석하여 최적의 사업 규모와 방안을 도출합니다. 셋째, 기본 계획 수립은 사업의 목표, 범위, 예산, 일정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로드맵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전략 및 리스크 관리에서는 입찰 및 계약 방식을 결정하고 예상 리스크를 식별하며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다음은 공사 수행 방식 결정입니다.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입찰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긴급성 등에 따라 적합한 수행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의 핵심입니다. 설계와 시공의 통합 여부 및 기술 제한 허용 범위에 따른 4가지 주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괄 입찰 또는 턴키 방식은 시설물의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고난이도 공사나 창의적인 기술력이 요구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둘째, 대안 입찰은 발주자가 제시한 원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대안을 허용하여 공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기술 제안 입찰은 발주자가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 방안, 공기 단축 방안, 성능 향상 방안 등을 제안받아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사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붙이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진행되며 표준화된 공사에 적합합니다. 건설 엔지니어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 엔지니어링은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건설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먼저 설계 분야에서는 기본 설계로 주요 재원을 결정하고 계략 공사비를 산정하며 실시 설계로 시공 상세 도면, 시방서,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설계의 경제성 검토와 최적화를 수행하고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건설사업관리, 즉 CM입니다. 책임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통해 시공 품질, 공정, 안전을 감독하며 주요 공정 검측 및 기성고 검사를 수행합니다. 설계 변경 검토 및 계약 금액 조정 관리를 하며 발주자 권한을 대행하고 시공사의 기술 지도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및 품질 점검 분야에서는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을 시행하고 품질 시험 계획 수립 및 시험, 검사 이행을 확인합니다. 구조물 안전성 평가 및 하자 원인 분석,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및 현장 안전 교육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는 사업의 특성, 난이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크게 투입 자원을 기초로 하는 실비 정액 가산 방식과 공사비에 비례하는 공사 비효율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적용 기준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을 적용하되 단순 반복적인 업무나 실비 정액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공사 비효율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은 실제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의 자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재경비, 기술료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공사 비효율 방식은 공사비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일정 요율을 곱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업무 범위별로 요율이 차등 적용되며 산정 공식은 공사비의 요율을 곱하는 형태입니다. 공사비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공사비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 계약 관리에서 사용되는 공사비의 종류를 이해하고 각 단계별로 산정되는 가격의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입찰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추정 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국제 입찰 대상 여부 판단 등 계약 방법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둘째, 설계 가격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서에 따라 거래 실내 가격이나 원가, 계산 등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예정 가격 작성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셋째, 조사 가격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 기관을 통해 시장 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설계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정 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 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고 피치해두는 가액을 말합니다. 원가 계산의 구성, 즉 공사비 산정의 기본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정 가격은 계약의 성질에 따라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공사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되며 각 비목별 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직접 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간접 공사비는 간접 노무비, 산재 및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재비율 및 현장 관리 비용을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비용이며 순공사비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유는 영업이익으로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의 합계의 15% 이내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가액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10%이며 면세 사업의 경우 제외됩니다. 주요 관리 포인트로는 비목별 요율 적용의 적정성, 간접 노무비 및 재비율 반영 여부,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확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재비율입니다. 이는 법정 경비이자 필수 반영 항목입니다. 공사 원가 계산 시 직접 공사비 외에 법령에 따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항목들인데요.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법적으로 가입 및 지출이 의무화된 경비 항목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적용 시 유의사항으로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과 고시율을 적용해야 하며 특히 국민건강,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은 사후 정산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사회보험 및 복지가 있습니다.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재해보상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의무 가입이며 퇴직 공제부금은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입니다. 안전 및 품질 관리 관련 항목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는 재해 예방을 위한 법정 경비로 낙찰률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품질관리비는 시험 및 검사 비용, 품질관리자 인건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비용들은 사후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공사 입찰 유형 중 공공조달의 경쟁 및 제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공사 입찰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경쟁 방식을 적용합니다. 업체의 시공 능력, 지역 경제 활성화,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입찰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첫째, 유자격자 명부는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를 편성하고 해당 등급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지역 제한은 공사 현장이 소재한 지역의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셋째, 실적 제한은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서 해당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 참여를 허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액화 한제는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미만의 투차를 제한하여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공동 도급 방식입니다. 공사 계약에서 2명 이상의 시공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은 책임 범위와 이행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공동이행 방식은 연대 책임 및 공동 시공을 특징으로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계약 전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출자 비율에 따라 인력, 장비, 자금을 투입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이익과 손실도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주로 기술력이 필요한 대형 공사에 적용됩니다. 둘째, 분담이행 방식은 분리책임 및 개별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 구성원이 미리 정해진 분담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공종이나 구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시공합니다. 타 구성원의 부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예외는 있을 수 있으며 복합 공종공사에 주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계약자 관리 방식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수평적 협력을 목표로 합니다. 주계약자, 즉 종합건설업체가 전체 공사를 관리 및 조정하며
부계약자인 전문 건설업체와 공동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계약자는 분담 공종을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 지위로 직접 시공하며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전문 시공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부계약자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국제입찰, 즉 CP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WTO 정부 조달 협정에 따른 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WTO 정부 조달 협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조달 계약은 국제입찰을 통해 외국 공급자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요건은 중앙관서, 지자체, 공기업 등 발주기관별로 고시된 SDR 기준 금액 이상인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입찰 및 계약 절차를 보면 입찰 공고 기간을 40일 이상 준수해야 하며 영문 요약 공고를 하고 국제 입찰 유의서 및 국제 계약 일반 조건이 적용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으로는 국내 법과 국제 규범의 병행 검토, 원산지 증명 확인, 통관 절차 및 관세 등 부대 비용을 입찰 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합심사 낙찰제와 기술형 입찰은 대형 공사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와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기술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선진화된 제도입니다. 주로 3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나 고난이도 기술 공사에 적용됩니다. 먼저 종합심사 낙찰제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 수행 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평가하여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음으로 기술형 입찰은 일괄, 대안, 기술 제한 입찰 등 고난이도 공사에 적용되며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거나 가중치로 평가합니다. 낙찰 전략의 평가 핵심 포인트는 최적의 대안 및 공기 단축 방안 제시, 생애주기 비용 고려, 유지 관리 효율성 등 고품질 제안서 작성에 있습니다.